농경사회에서는 이제 태양의 움직임을 알아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지 이분을 강조를 하셨잖아요. 네. 그게 소위 지금도 이제 우리 사회에서 쓰고 있는 절기문화인데 네. 그 절기문화가 이제 고인돌을 축조하고 배치할 때 그 고대인들에게 어떤 기능적인 어떤 그 작용을 했을까요? 태양의 움직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저 표만 이해를 하면 일반인 누구나 다 고인돌이 천문학과 관련돼 있다는 패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 먼저 이제 우리가 동지부터 한번 볼게요. 동짓날은 해가 가장 짧죠. 그렇죠. 그다음에 밤이 가장 길잖아요. 예. 그래서 동짓날을 옛날에는 새해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예. 그날 이제 뭐 우리가 팥죽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동짓날 태양이 어디서 떠오르냐면요. 이게 동남쪽에서 뜹니다. 예. 이게 지평선이나 수평선일 때는 정확히 한 120도에서 뜨는 거죠. 예. 이게 동남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120도 방향에서 떠서 240도로 져요. 예. 이게 남서 방향입니다. 예. 그렇죠. 이게 제일 작거든요. 그 다음 이제 이게 12월 20일 전후가 되는데 3개월이 지나면 3월 20일 전후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충분히 되죠. 예. 충분히 되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예. 이게 90도에서 떠서 270도에서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6월 20일 전후가 되는데 그때가 하지입니다. 예. 하지 때는 이제 낮이 가장 끼고 밤이 짧죠. 예. 그 다음부터 이제 낮이 점점 짧아지겠죠. 그렇죠. 그때가 언제냐면 하지 때는 동북 쪽에 60도 정도에서 떠서 300도에서 져요. 서북 방향에서. 예, 서북 방향입니다. 예. 근데 이제 고인돌은 장축이나 통로가 저러한 패턴으로 놓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60도에 놓아 있거나 90도에 놓아 있거나 그 다음에 120도에 놓여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게 패턴이 좀 다르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태양의 일출되는 산의 높이에 따라 달라지죠. 아,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산이 높으면 아무래도 좀 늦게 뜨니까 지금 예를 들면 춘분하고 추분 때를 예를 들면 90도 방향에서 떠야 되는데 95도 100도에서 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일관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사람 사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저 일출 일몰이 아무래도 정확히 동쪽에서 뜰 거고요. 그렇지만 내륙에 사는 사람은 주변에 산이 높으니까 늦게 뜨고 그러다 보니까 고인돌 놓는 방향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예를 들면 한두 개 보고 몇 개만 본 사람들은 패턴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렇지만 저처럼 몇 천 개를 보다 보면 이게 패턴이구나, 방향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예. 저 표만 이해하면 기본적으로 절기를 읽을 수 있고 고인돌에 저런 절기가 반영됐다는 것을 금방 알아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어떤 그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거, 그거를 이제 도표로 작성을 하신 것 같은데 네네. 좀 더 설명을 해 주시죠.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제가 저걸 분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는 고인돌 하나만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자. 예. 고인돌 하나로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통로, 그다음에 장축 방향. 이것들이 배에 향하고 있는 방향이 하지, 춘분, 추분, 동지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고인돌과 고인돌 관계를 한번 보자. 예. 그 고인돌이 연결했을 때도 보니까 하지로 연결돼 있고 춘추분 연결돼 있고 동지로 연결돼 있더라. 예. 그런 현상이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고인돌 군락지 간에 연결을 해도 예. 군락지 간에도 몇 킬로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패턴을 보이는 곳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미 선사시대 사람들이 고인돌이 하나의 어떤 자기들의 부족을 넘어서 가지고 부족과 부족 아니면 주변 지역까지 어떤 공유와 연대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고인돌의 어떤 방향성 그다음에 고인돌 군락지의 어떤 패턴으로서 해석이 가능해진 겁니다. 예. 대단히 중요한 어떤 의미로 저는 이해가 되네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나스카 유적 보면서 저것은 뭐 우주인이 만들었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예. 근데 고창의 고인돌은요. 그게 못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뒤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예. 이런 분석들은 실제로 저게 무덤으로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관점입니다. 저건.
사진 몇 개를 좀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고인돌 하나 가지고 놓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예. 저건 이제 받침돌이 4개 있는 고인돌인데요. 예. 동지 일몰이 정확히 저 안에 들어옵니다. 음. 저 고인돌을 통해서 동짓날 가야만 저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겠죠. 동짓날 앞뒤로 2, 3일간에는 더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예. 그러나 이제 저걸 가운데 정확히 보려면 그 시간, 때, 절기에 정확히 맞춰야 저런 사진이 구해지고요. 예. 자, 이 사진은 아까 봤던 제가 왜 저 사진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변이 다 개간이 돼가지고 예. 사진 찍기가 너무 좋습니다. 아. 저게 이제 3월 22일 날 춘분날 일출 광경이거든요. 예. 저 춘분날 가야 아니면 춘분날 전 2, 3일이나 아니면 후 1, 2일 후에 저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제 고인돌하면 네. 대표적인 것이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 이제 강화도 부근리에 있는 고인돌이잖아요. 네. 그 부근리 고인돌인데 이제 지금 세계 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됐는데 이제 박사님께서는 강화도 부근리 고인돌이 하지 일출하고 동지 일몰 방향으로 정확하게 그 놓여진 이제 천문대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 근거를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예. 저게 이제 실측도죠. 저기에 보시면 방향성을 정확히 구할 수가 있죠. 저 강화도 고인돌 자체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실측도를 봐야 정확해집니다. 아, 저 실측도를 보게 되면 두 통로의 방향이 나오죠. 예, 사자로 써져 있는 곳에 꼭대기가 북쪽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쪽 빗변을 더 그려보고 각도를 구해보니까 향이 60도하고 240도로 놓여져 있습니다. 아, 패턴이 보이시죠, 이제는요? 예, 60도가 동북 방향이잖아요. 예, 동북 방향이 뭐냐면 바로 하진날 일출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화도에 좀 연락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진날 가서 제발 좀 사진 좀 찍어서 좀 보내달라고. 예, 근데 아무도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집사람 친구 중에 예. 아주 똑똑하신 분이 계세요. 예. 그 여성이 일본 분이신데 제 이야기를 듣고 하진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가셔서 이렇게 사진을 저한테 찍어주셨습니다. 아, 요 사진은 그럼 직접 찍으신 게 아니고 네, 그 우리 친구분의 네, 예, 네, 일본 분이신데 그렇군요.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성만이 절 믿고 그다음 하진날 가서 저렇게 아주 멋진 광경의 사진을 연달아 찍으셨죠. 저건 이제 동지 일몰 사진입니다. 저 직접 가셨겠네요. 저것도 이제 애기 엄마 친구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애기 엄마 친구가 동짓날 됐다고 자기 혼자 차 몰고 눈 오는데 가서 찍은 겁니다. 아, 하지 때 그 경험이 네, 그렇죠. 그 감동이 있었겠네요. 네, 그 감동이 있으니까 저렇게 찍고 저한테 사진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동지 일몰까지 저렇게 확인을 해줬던 거죠. 아하. 실제로 저런 사진들 보면 강화도 부근리 고인데 누가 뭐래도 저게 하지 일출 동지 일몰 맞춘 거 아니냐. 예. 근데 그 당시 선사시대가 기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가 아니라 예. 우리는 저렇게 선조들이 만든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명확하게 분석이 되더라. 그걸 증명을 해준 게 저희 안사람의 친구입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저런 사진을 볼 수 있어서 그분한테 좀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는 저 강화도 부근리 고인돌뿐만이 아니고 고창에 있는 또 고인돌을 통해서 이지 이분을 또 해석하는 뭐 그런 어떤 책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이제 고창에 두안마을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거대한 돌이 있어요. 근데 저건 이제 고창군에는 고인돌이라고 기록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고인돌일 수 없다라고 했는데 예. 저는 이제 고인돌 확신했죠. 저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요, 저 고인돌이 어떻게 생겼냐면 삼각형처럼 생겼습니다. 예. 여기에 삼각형인데 그 중심축이 뭐냐면 마을의 뒤에 봉우리하고 맞췄죠. 예, 정확하게. 네, 일직선. 춘분하고 추분 때 거기에서 일출합니다. 아, 저 봉우리 가장 높은 봉우리. 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면 동북쪽 방향은 빗변을 보니까 이게 거의 60도예요. 그럼 하지 일출인. 예, 역시 예. 제대로 읽으시나. 이제 제 두 번째 수제자 하셔도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동남쪽은요? 동남쪽은 이제 동지 일출이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인돌 삼각형 고인돌을 놔두고 하나에다가 동지 넣고 하지 넣고 가운데를 춘추본으로 맞춥니다. 아, 그리고 난 다음에요. 어떻게 하냐면요. 저 뒤에를 한번 보십시오. 저 같은 고인돌이거든요. 예. 옆면에서 봤습니다. 저기에 소두랑봉이라는 봉우리가 있죠. 예.
뒷면을 맞췄죠. 아, 저게 방향이 진남 방향입니다. 진남방. 그렇죠. 그러니까 나침판으로 보는 남쪽이 아니라 그렇죠. 예. 북극성으로 보는 거죠. 예, 예. 거기에 정확히 진남을 했습니다. 그럼 저 봉우리에서 봤을 때 저것은 진북 방향이 되죠. 예,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저 고인도 하나만 가지고도 저렇게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런 고인돌의 패턴이 저것만 있을까 해다 찾아보니까 몇 개를 더 발견을 했죠. 그래서 우선은 저 하나를 보여드리는데 저것 보면서 제가 선사시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보통의 이게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대단한 천문가들이었던 거죠. 저 자체 하나가 그냥 나침판이네요. 네, 나침판이고요. 예. 그 다음에 농사력도 되고요. 예. 거기에 달력도 되고. 네, 달력도 되고 다 들어갑니다. 예. 네, 아주 놀라운 사실들이죠. 예.